소윤이 승기를 잡았던 1547년 12월 돌연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윤원로를 사사하라. 권력을 장악한 문정왕후가 동생 윤원로를 죽이라는 명을 내린 거예요. 동생을 어째서? 문정왕후는 왜 갑자기 소윤의 큰 축이자 동생인 윤원로를 죽이라고 명했을까? 뭐지? 왜 그랬을까? 자, 이 윤원로 죽음의 발단은요, 1년 전 1546년 2월에 올라온 한 통의 상소였습니다. 인종의 병세가 위중할 때 그는 전 주부 이건양 등과 병세의 기륭을 점쳤고, 여러분들 왕이 언제 죽을지 알아봤다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대박이다. 그렇죠. 이거는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어디 감히. 그런 윤원로는요, 명종 즉위 후에 입에 담지 못할 말도 했죠. 태왕 대비는 모위에 계신 지 이미 30년이요. 복을 누린 지도 또한 오래인데 어찌 오래 생존할 수 있겠는가. 문정왕후가 중전과 대비 자리에 있은 지 30년이다. 복을 누린 지 오래됐으니 더 길게 못 살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을사사화 전으로 윤원로는요, 내내 동생 윤원영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유배를 떠나서 을사사화에 가담하지 못한 반면 동생인 윤원영은 이 을사사화의 결과 공신까지 되면서 승승장구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분했던 거예요. 배도 아프고. 질투나고. 그렇죠. 그래서 누나 문정왕후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푸념하면서 저주했다고 고발한 겁니다. 에휴. 이 믿었던 내 동생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 결과 윤원로는 변방으로 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윤원로가 유배를 가던 날, 그때 윤원로는 동생 윤원영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밖에 없는 형 살려주게. 자, 그런데 윤원로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후 윤원영은 조정의 권세를 독점하고 원로로 하여금 손도 못 대게 만들었다. 윤원영이 윤춘년을 사주해서 그 죄목을 열거해 글을 올리게 해서 죽게 하였다. 윤원영은 돌아온 형 윤원로가 혹시 다시 권세를 얻을까 노심초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원영은 윤춘년을 시켜가지고 바로 형 윤원로의 치부를 고발하게 했던 겁니다. 당시 윤원영은요, 묵묵히 그저 유배를 떠나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후 윤원로는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사사됩니다. 와, 차갑다 차가워 진짜. 교수님, 그러면 문정왕후는 완전히 그 윤원영의 편인 거죠? 그렇죠. 권력이 참 무섭죠. 예. 형제간에도 권력을 놓고 이렇게 다투는 걸 보면 권력이라는 게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명정이 즉위할 때 윤원로는 기양을 가했기 때문에 공신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윤원영은 명정을 왕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그 공로를 세웠던 공신이었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권력을 많이 잡게 됩니다. 정난정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문정왕후도 정난정을 굉장히 신뢰하고 또 예뻐했었죠. 윤원영은 형을 제거하고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 이후에 명종 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실권자가 됩니다. 형 윤원로가 사라지고 동생 윤원영이 장악한 세상. 자, 과연 그의 부인 정난정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실세잖아요. 그때 진짜 기분 엄청 좋았을 것 엄청 같은데. 좋죠. 입꼬리가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다 내 거죠, 온 세상이. 그러니까.
정난정은 그저 호사스러움을 한껏 즐기며 이런 게 권력이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비단옷, 꽃가마 이런 거요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뭐지? 이게 뭐냐면 한양에 있는 정난정과 윤원영의 소유한 집의 개수입니다. 부동산 집 쪽을 열채. 또 정난정이 누리는 권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늘이 높이 치솟은 화려한 저택을 길거리까지 잇닿도록 10여 채를 짓고 재물이 밖에까지 넘치는데도 끊임없이 집을 지어 토목공사가 한창입니다. 자,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채면 되잖아요. 좋은 집.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셨죠? 맞아요. 그게 나는 바라지를 않았는데 그들이 자꾸 와서 뭘 갖다 주네. 아. 나는 바란 적이 없어요. 정말. 뇌물이었구나.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집이 좀 모자르네. 계속 뭐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이 열차가 필요한 게 그 놀 공간이 필요해서요. 그건 뭐 내 뜻은 아니었어요. 주변에 주니까 뭐 감사히 받은 것뿐이지 저는. 아니 거절도 좀 하시지 그거를 계속 하시지. 그게 거절했는데도 집 앞에 놓고 가더라고요. 아유 참. 잘 봐달라고 계속. 윤원영이 조종의 실세니까 어떻게든 줄을 대보려고 전국 각지에서 뇌물을 갖다 바치거든요. 훗날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뇌물이 문에 가득해 국고보다 많았다. 국고보다 많았다라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 이유만 들어도 그냥 그만큼 세력이 높았다는 그렇죠. 거죠. 입김이 셌다는 얘기죠. 자, 그럼 뇌물을 받기만 했을까요? 이거 원래 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받고 뭘 주기도 했겠죠. 뭘 줬을까요? 자리 관직. 그렇죠. 맞습니다. 관직을 내주는 겁니다. 바로 매관 매직을 한 거죠. 정난정은요, 뇌물을 챙기고 윤원영은 관직을 주고 자 이렇게 부부가 쿵짝이 쿵짝 잘 맞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난정과 윤원영의 부에 대한 탐욕은 폭주를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출장 가는 역관을 시켜가지고 명나라의 비싸고 진귀한 물건을 사들이는 겁니다. 문제는 노단 씨, 네. 제가 1,000원 줄 테니까 네. 커피 10잔 사오세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와요? 1,000원으로. 그러니까 값은 그 역관에게 적게 주고 물건은 많이 가져오게 시켜서 원성이 자자했던 것이죠. 아유야. 또 국가 소유인 산, 이 산을 멋대로 이용해서요. 거기 살던 백성들을 내쫓기도 합니다. 하다 백성들이 나눠 가졌던 볏집까지 팔아서 돈을 챙깁니다. 아유. 이런 윤원영의 행실을 두고 어떤 시단은 이렇게 한탄하죠. 욕심 많은 오랑캐 상인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정왕후도 그냥 가만히 두나? 그러니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정난정은요, 백성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합니다. 뭐요 또? 난정이 쌀 2선 밥을 지어 물고기에게 먹여 그 공덕으로 복을 얻으려 하기를 해마다 2~3차례씩 하였다. 뭐요? 백성들 쌀을 밥을 지어가지고 물고기한테 이걸 먹였어요. 쌀이 귀한데. 네. 정난정은요, 스님에게 시주하듯 물고기에게 공양한 겁니다. 더 큰 복 받으려고 부처님에게 비는 방법이었죠. 아니 백성들 먹을 것도 없는데 물고기를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하의 이 몹쓸 인간들이라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겠죠. 그리고 궁 안팎으로 이 정난전과 윤원영을 향해 무수한 손가락질과 비난이 날아든 겁니다. 정난정이 그런 백성들의 눈치를 봤을까요? 아닐 것 같아. 네,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심지어 정난정과 윤원영은요, 왕실에서 누리는 것들까지 집에서 누리기도 합니다. 집에서 금은으로 꾸민 그릇을 사용하고요,
왕이 쓸 법한 호화로운 가구를 쓰고 옷은 왕실보다 더 화려하게 입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왕실 소유의 말에 정난전을 태우고 다녔어요. 왕실 소유의 말인데 왕실 마국간에서 관리하는 말은 왕이 거동을 하거나 그 고위 간직에게 이렇게 내리는 하사품이라 네. 첩인 신분으로서 그 말을 탄다는 거는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흡사 왕과 왕비를 흉내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윤원영과 정난정 부부는요 어느새 사대부와 왕실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겁니다. 아우, 눈치 볼 이유가 없었죠. 그러던 1549년 9월 정난정은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기쁜 소식을 접합니다. 여기서 또 기쁜 일이 생겨요? 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네. 너무 계속 좋은 일만 생겨요. 그런 데가 안 나와요. 허통? 허통입니다. 첫 정난정이 낳은 자식들의 신분은 법적으로 서자잖아요. 서자. 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명종이 신하들에게 이런 명을 내렸거든요. 서원군 윤원영은 종사에 큰 공로가 있는데도 스스로 사양하고 피하여 1등 공신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그 막대한 공에 대하여 달리 갚을 길이 없기에 그의 양첩 자녀를 적으로 만들어 허통하게 하고자 한다. 자, 그러니까 윤원영이 명종을 즉위시키고 정적 대윤을 쳐내는 을사사화를 이끈 공으로 공신이 됐잖아요. 그때 1등 공신 자리를 사양하고 계속 3등이나 2등 공신에 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엄청난 공을 세운 윤원영에게 공로에 맞는 포상을 해주지 못했다. 명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종이 윤원영과 정난정 사이에서 낳은 서자들, 그 서자들을 적자로 만들어서 허통하게 해주겠다. 그 과거 시험? 과거 시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정계도 진출할 수 있고 그런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즉 과거를 봐서 양반이 될 수 있게 해준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서자인 정난정 자식들은요 문과는 꿈도 못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종이 정난정 자식들을 적자로 만들어서 이 문과 시험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정난전도 천안 출신의 서녀잖아요. 그러니까 서령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근데 우리 자식들이 서울에서 적자가 되면서 고위 간직에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명종이 말했다고 하기에는 뭔가 정난정이 좀 입김을 싹 넣어서 옆에 사람들을 조종해서 우리 자식 좀 잘 되게끔 한 거가 아닌지. 당연히 제가 얘기를 했죠. 당연하죠. 정난정 자식과 후손들은요 대대로 양반이 되었고 하자 없이 윤원영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그래도 유교나라 조선에서 뭔가 신문 질서를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명종 스스로가 당시 조선의 국류를 깨트린 거였습니다. 전에도 그 서자에게 과거를 볼 수 있게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분제도 자체를 서자에서 적자로 만든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게 명종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특혜 중에 특혜를 지금 내린 겁니다. 와. 서자인 자식들을 양반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정난정 부부. 윤원영과 정난정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래서 윤원영은요 이 위세를 이용해서 이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윤원영은 패처백에 현혹되어 적처에
자리를 빼앗아 주려고 은밀히 계획하더니 마침내 조강지철을 벌였다. 그 김씨 김씨. 말이죠. 김씨 자리에 정난정을 올린 거잖아요. 하면은 자네가 이 집 안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 못할 것도 없지요. 내 어찌 소실년 따위가 보험군 댁 안주인 노릇을 하려 들겠다는 것이냐? 소실년 따위라니? 하면은 내가 서방님의 정실이라도 된단 말이냐? 신분의 귀천을 따져 이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하시다니. 원래 조선의 법도는요, 처첩의 구분과 차별이 심해서 첩은 처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에서는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혼이 안 되죠. 아, 금지. 진짜 이혼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윤원영은 아내를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바로 명종에게 정실 부인 김 씨와 이혼시켜달라고 청한 겁니다. 윤원영은요, 김 씨가 악행을 저질렀다면서 이혼할 명분을 만든 거예요. 이때 수렴청정하던 문정왕후. 난정이 내가 영부사의 정실 부인이 되어주는 것이 내 소망이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허락해 줍니다. 참으로 백골난망이옵니다. 이후 윤원영은요, 김 씨가 가져왔던 혼수까지 싹 다 빼앗은 뒤 쫓아냅니다. 아이고 딱해. 첩은 처가 될 수 없다라는 법도 정난정과 윤원영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아니, 정난정 입장에서는 법이고 관례고 다 소용없잖아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식들 문제 해결에 본인 문제 해결에 다 해결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뭘 해도 될 사람이에요. 맞아. 예. 자, 이 윤원영의 권력에 기대어 거침없이 원하던 걸 모두 얻어나간 정난정. 정실 부인까지 됐으니까 정난정이 못할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1553년 윤원영이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번에는요, 조선의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헐방금법? 헐방금법? 서울방금법의 방금은요, 막고 반대한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서자와 얼자들이 고위 문관직에 나간 걸 막고 반대한 법입니다. 근데 윤원영 자식들은 이미 적자도 됐고 호통도 됐잖아요. 근데 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예, 사실 문정왕후가 8년 만에 수렴청정을 거두겠다고 한 겁니다. 명종의 나이가 20살이 되었거든요. 정난정과 윤원영은 문정왕후가 철렴하면서 아무래도 세력이 좀 약화되니까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혹시 권력이 떨어졌을 때 적자가 된 자기의 아이들이 다시 서자로 되돌려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까 세력이 떨어지면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바꿨듯이. 우리 자식들이 고위간직에 오르면 그렇게 많이 올라온 서얼들이 있으니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와, 거기까지 생각해요. 와. 와, 근데 엄청난 사람이다. 그죠? 치밀한 성격의 정난정이라면 자식들을 위해서 조선의 법까지 바꿔보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가질
했겠죠?